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스케일, 스트럭처, 익스펜드, 침공인가, 투자인가, 베네수엘라 침공과 베인 캐피탈의 효성 타이어 스틸 코드 딜, 파트 1. 오프닝. 최근 뉴스를 뒤덮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를 독재 정권 타도나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치적 수사로 포장합니다. 혹은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하는 1차원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구조를 설계하는 아키텍트의 눈으로 보면 이 사태는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적대적 M&A이자 공급망 재구조화 작업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 1위의 석유 부국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자산은 중국과 러시아의 차관에 묶여 있었고 반미 정권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서방 세계의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치는 높으나 구조적으로 고립된 디스트레스드 에세티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이라는 물리적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이 자산을 강제로 카브아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 라인 안쪽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공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장벽을 세워 경쟁자인 중국, 러시아를 축출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필수 자원인 석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오폴리티컬 아르비늘라지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과거 우리가 보았던 딜에도 이 전쟁과 정확히 똑같은 거버닝 로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자본시장에서도 국경을 활용한 약탈과 방어의 전쟁은 매일 벌어집니다. 베인캐피탈의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스틸 코드 사업부 인수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베인캐피탈은 한국의 한 제조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무려 막대한 금액을 베팅했습니다. 혹자는 사양산업인 타이어 소재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한다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인캐피탈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무력으로 접수하듯 베인캐피탈은 이 딜을 통해 무역 전쟁의 방어막 안쪽에 있는 전략 자산을 접수한 것입니다. 이번 스트럭처 익스펜드에서는 베인캐피탈이 어떻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규제의 장벽을 역이용하여 경쟁자들을 학살하고 현금 흐름을 독점했는지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설계도를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차익거래 로직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넘어 여러분이 속한 산업, 그것이 IT건 유통이건 혹은 소규모 자영업이건 보이지 않는 장벽 뒤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겠습니다. Part 2 Inside Extraction and Structural Mapping Venezuela and Big Geopolitical Carve-out. 자, 이제 시선을 돌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독재 정권의 종말이나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난폭한 적대적 M&A이자 베인 캐피탈이 효성 타이어 스티코드를 인수했을 때 사용한 거버닝 로직이 국가 단위로 확장된 완벽한 동형 사례입니다. 왜 미국은 하필 지금 총을 들고 베네수엘라라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러 들어갔을까요? 베인 캐피탈 딜의 세 가지 로직을 대입하면 이 전쟁의 진짜 설계도가 드러납니다. 첫째, Exclusionary Access Rights, 배타적 접근권의 물리적 확보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효성 딜에 막대한 금액을 베팅한 이유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장벽 안쪽에 있는 생산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장벽 밖의 중국 기업인 싱다이나 베트남 기업들은 관세 폭탄을 맞고 시장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베인 캐피탈은 그 무주공산을 독점하기 위해 30%의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지만 그동안 차베스, 마두로라는 경영진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앞마당에 있는 주유소인데 경쟁사인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감행한 침공은 베인 캐피탈이 엘라베마 공장을 산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물리적 장벽인 군사력을 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경쟁자를 강제로 축출, carve out하고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미국의 에너지 안보 라인, 즉 무역 확장법 232조의 장벽 안쪽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치르고 있는 막대한 전쟁 비용과 국제적 비난, 그것은 베인 캐피탈이 지불한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소모되는 돈이 아닙니다. 향후 50년간 서방우의 에너지 패권을 독점하기 위해 지불하는 시장 진입 비가역적 입장료입니다. 둘째, Regulatory Paradox and Distressed Asset Arbitrage, 규제에 의한 자산가치 조작 과저가 매수입니다.
베인 캐피털 딜에서 우리는 규제의 역설을 받습니다. 무역 규제가 강해질수록 규제 라인 안쪽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국가 단위로 적용하면 훨씬 더 잔혹한 가격 조작, 프라이싱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에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금융 용어로 말하면 타겟 기업의 현금 흐름을 고의로 질식시켜 부도 위기로 몰아넣는 작업입니다. 제재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장비를 고칠 돈이 없어 생산량이 급감했고 국가는 파산 직전에 디스트레스드 아셋이 되었습니다. 기업 M&A에서 인수자는 타겟 기업이 가장 힘들 때, 주가가 바닥일 때 들어갑니다.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제, 제재로 베네수엘라의 기업 가치, 국가 경쟁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이제 베네수엘라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구원자의 모습을 하고 헐값, 칩 밸류에이션의 자산을 인수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효성그룹 내에서 소외된 오픈 에셋을 발굴해 가치를 재설계했듯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오픈 스테이트를 무력으로 인수하여 밸류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레귤레토리 아비트레이즈 규제 차익 거래입니다. 셋째, 피지컬 네세시티, 물리적 필연성에 기반한 강제 수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전기차 무게라는 물리적 필연성 때문에 고강도 스틸 코드를 선택했듯 미국은 정유시설의 화학적 필연성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은 셰일 오일이 넘쳐나는데 왜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석유의 성질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대부분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기름을 넣어야 공장이 최적의 효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는 셰일 오일은 너무 가벼운 경질류입니다. 셰일 오일만 넣으면 정유 공장 설비가 망가집니다. 즉, 미국은 자국 정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외부에서 중진류를 수입해야만 하는 스트럭처럴 셔트 포지션, 구조적 매도 포지션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가져왔지만 한계가 왔고 전 세계에서 중진류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코앞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전기차 시대에도 타이어 스틸 코드가 필수제임을 간파했듯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치적 수사 뒤에서 당장 미국의 산업 엔진을 돌리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물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념 대결이 아닙니다. 텍사스 정유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최적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설계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도덕이나 명분이 아니라 구조와 물리학에 베팅합니다. 자, 이제 이 살벌한 거대 자본의 논리를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시장,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Part 3 Structural Mapping, Macro Industry, AI and Data Center. 이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차익거래의 렌즈를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 AI와 데이터 센터 산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인 캐피탈이 철강 규제를 이용했고, 미국이 석유 제재를 이용했다면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주권라는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의 화두는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누가 물리적 병목과 규제 장벽을 통제하느냐입니다. 첫째, 물리적 필연성의 이동인 전력과 냉각. 베인 캐피탈 딜에서 타이어의 하중이 물리적 제약이었고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중진류의 점성이 물리적 제약이었다면 AI 산업의 물리적 제약은 바로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증발시킵니다. 엔비디아의 GPU 칩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칩 수만 개를 돌리기 위한 전력망, 그리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 공급 능력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 인프라의 영역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사들이거나 소형 모듈 원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기를 산 게 아닙니다. 효성 타이어 스틸 코드를 산 베인 캐피탈처럼 AI 구동에 필수적인 회피 불가능한 투입 자산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력망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는 아무리 최신 칩을 깔아도 고철 덩어리입니다. 즉 이제 AI 산업의 주도권은 코딩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변전소를 낀 땅을 가진 회사로 넘어갑니다. 둘째, 규제의 역설인 소버린 AI의 부상. 자,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 장벽을 쳤듯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우리 땅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데이터 국지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GDPR,
중동과 동남아의 데이터 보호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빅테크에게는 재앙이지만 로컬 AI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자에게는 베인 캐피탈의 엘라베마 공장과 같은 기회입니다. 구글이나 오픈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우디아라비아나 프랑스 정부 규제 때문에 그 나라 내부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서비스를 팔 수 없습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며 현지에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둔 로컬 사업자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규제 장벽 안쪽에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즉, 이들은 AI 기술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글로벌 모델들이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레귤레토리 게이트웨이, 즉 규제 관문을 파는 것입니다. 베인 캐피탈이 관세 장벽 안쪽의 공장을 입장권으로 팔았듯 소버린 AI 기업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레버리지 삼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통행세를 걷게 될 것입니다. 파트 4. 스트럭처럴 매핑, 마이크로 어플리케이션, 니치 비즈니스 앤 인디비줄. 이제 것이 담론에서 내려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 즉 마이크로 GP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나는 1조 원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논리의 이식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미국의 논리와 동네 상권을 장악하는 자영업자의 논리는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비즈니스나 커리어를 설계할 때 적용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픈필드에서 싸우지 말고 규제를 찾아야 합니다. 대다수 초보 사업가는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을 찾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단순 유튜버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베인 캐피탈은 정반대로 관세 장벽이 처진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이 까다롭다, 복잡하다, 법적으로 위험하다며 피하는 영역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단순한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는 레드오션입니다. 하지만 의료법 저심 6조를 100% 준수하는 병원 전문 마케팅 신디케이트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리스크를 해지한 핀테크 전용 CS 솔루션은 다릅니다. 일반 대행사는 법적 리스크가 무서워서 이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바로 그 복잡한 법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무역 확장법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귀찮은 규제가 그것을 해석하고 준수할 능력을 갖춘 당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독점권이 됩니다. 둘째, 물리적 필연성이 있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유행을 쫓지 마십시오. 전기차가 늘어나면 타이어가 닳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업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병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자라면 단순히 코딩을 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AI가 코딩을 다 하는 시대에 AI가 짠 코드가 회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지 검수하는 감사 및 규제 준수 영역은 물리적, 법적 필연성에 의해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을 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주변 대기업들이 회식비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인카드 결제 및 증빙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회식 전용 공간을 파십시오. 맛은 취향이지만 법인세 처리는 필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객이 나를 좋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베인 캐피탈은 그것을 타이어 코드 공장으로 구현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구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마이크로 모트, 초소형 해자를 구축해야 합니다. Part 5. Closing.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설계된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Structure is scalable. 금융의 눈으로 당신의 판을 다시 보십시오. Structure expand and